오늘은 그 평평지구인가? 이 평평지구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 많이 저한테 일단 뭐 이 메일로 오고 있던데, 한 6통인가 7통을 받았어요. 근데 이 평평지구에 대한 어떤 무한 신뢰를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찾아봐도 이 평평지구에 대한 어떤 이런 이제 근거나 이런 자료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 평평지구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최근 들어서 한번 찾아본 적은 있는데, 일단 평평지구와 이 둥그런 이제 이 둥구리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둥근 지구를 이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하시는 이 두 한마디로 세력에 만약에 이 이야기를 한다면 대화가 안 됩니다. 일단 왜 안 되느냐, 한쪽은 과학적인 근거로 접근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요, 희한하게 이 평평지구는요 종교를 끼고 있어요. 특히 기독교라는 종교를 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기독교의 양상과 이 둥근 지구의 과학적인 이런 문제가 서로 생각의 차이가 부딪힌 거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됩니다. 미안한데 이건 아무리 부딪혀 봐야 결론이 안 나오고요. 일단 말씀드리자면 이 종교가 이제 그동안 사람들이 점점 이제 예전같이 어려운 시대에서는 종교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 뭐 이렇게 지금보다 훨씬 더 그 불합리한 이 환경과 그 다음에 계층의 이런 갈등이 훨씬 컸었죠. 자, 이럴 때 사람들이 유일하게 안식을 찾을 만한 곳이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힘이 상당히 강력했는데, 점점 사람들의 환경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뭐 계층에 대한 어느 이제 먹고 살만해지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이 종교에 대한 힘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도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게 현재 평평지구라고 저는 일단 판단을 하고요. 자, 이 평평지구의 사람들이 일단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사람들의 눈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정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평평지구론자들은 주로 이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의 근거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이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체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제 수학적이거나 과학적인 근거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사람들이 체감적으로 확 다가오는 건 아무래도 평평론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이론이 훨씬 더 이렇게 휩쓸리기가 쉬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평평론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주 밖으로 사람이 나가본 적이 없고 인간은 달에 간 적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솔직히 따지고 보자면 과학자들도 그렇고 평평론자들도 그렇고 둘 다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오류냐, 둘 다 예를 들면 나가보지 않았다면 둘 다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입만 씹을씹을 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평평론자들이 우주가 없다 라고 이렇게 단언지어서 이야기한다면 자기들이 한번 올라가 봤어야지. 안 올라가 봤잖아. 에? 과학자들도 우주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이미지 뭐 이런 이제 우리가 보는 영상이나 이런 걸 띄워 보여주지만, 실질적으로 그거 말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논란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둘 다 명확한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영상 보여주면 저건 CG다 그러고, 예? 그 다음에 올라가 본 적은 없다. 그럼 너 올라가 봤어? 나도 안 올라가 봤으니까 올라가 본 적이 없다. 자, 이게 엄청난, 어떻게 보자면 말장난이죠. 그리고 과학계에서는 더 신기한 게 자기들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왔던 그런 과학의 정설들을 가지고,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요, 평평론자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안 하는 걸까? 뭐 상대할 가치가 없어서 안 하는 걸까?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평평론자들의 협회가 장난이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뭐 거의 평평론자들이 뭐 거의 거대한 지부를 가지고 있을 정도니까 이게 점점 이게 쉽게 봐서는 안 될 그런 현재의 상황이라고요. 근데 왜 과학계에서는 입을 여전히 다물고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학에서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가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론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주가 새로 생겨났던 걸 새로 생겨났던 그런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빅뱅 이론이라고 합니다. 빅뱅 가설이죠. 그러니까
자, 이 빅뱅 이론만 보더라도 벌써 우리가 과학의 모순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모순점이냐? 과학은요,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제 인정을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주에서 현재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아니면 칼 세이건이 쓴 코스모스만 보더라도 거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현실적으로 우리가 과학이라 해서 모든 거를 믿으면 안 돼요. 특히 우주에 관한 거는요, 대부분 가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학자들은요, 그 가설을 가지고 정말 그 가설이 진실인가에 대한 공론을 가지고 이 연구를 하는 거죠. 자, 이 정도만 보더라도 벌써 눈치를 까실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과학도요, 돈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돈. 여러분들한테 끝없이 다큐멘터리를 보여주고, 나사에서 그 다음에 뭐 우주 영상을 보여주고, 토성을 보여주고, 뭐 인공위성을 보여주고, 달의 뒤편을 찍고, 자, 이런 부분에서 과연 모든 영상이 다 진실일까 한번 의심은 해보긴 해야죠. 하지만 그 과학이라는 근거 아래서 모든 걸 다 진실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돈을 갈취해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세운 이론과 가설을 실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증명하는 그런 투자금으로 쓰죠. 자, 이 부분을 평평론자들은 정확하게 노려서 걷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이론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이제 이론이라고 가설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부분을 그들은 이거는 거짓말이다라고 이렇게 파고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게 특히 이 과학자들이 가장 난해하는 부분, 특히 우주나 이 지구에 대한 어떤 이런 이제 우리가 지구과학이라죠, 이런 부분. 자, 이런 부분을 자기들도 가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보니까 이게 토론하다 보면 이게 들통이나 이게 들통난다고요. 에? 아, 이건 아직 우리가 가설로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 연구 중입니다, 이런 게 겁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평평론자에 대한 이런 종교를 가지고 이런 부분에 정보를 퍼뜨리는 애들은 상당히 이 전문적으로 이런 과학적인 어떤 이런 연구를 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쪽에서 종사했던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게 바로 과학적인 오류거든요. 자, 이 말의 뜻은 과학계도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사기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CG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도 CG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CG를 통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 나사나 이런 데서 영상을 만드는 건요, 여러분들한테 가짜 거짓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보다 그 영상을 직접 우주에 가서 찍는 게 그게 돈이 장난 아니게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거를 이렇게 CG 영상으로 해서 아마 덧붙여서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도 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나사가 우주를 나가지 않았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란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나갔지만 이것을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 보여드리기에는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설적인 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건들게 되면 과학계 쪽에서도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건 무조건 신뢰하는 게 아니고요, 결과가 나왔을 경우, 거기에 따른 연구자들의 확실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만 신뢰를 해야 되지, 그 나머지에 대한, 우리가 보고 있는 다큐멘터리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가설적인 부분이 많다. 즉 판타지가 섞여 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칼 세이건 코스모스의 그 책도 상당히 판타지가 많이 섞여 있는 과학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흥미를 유도해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돈을 쏟아부을 테니까요. 그래서 과학을 무조건적으로 신뢰를 하고 옹호해도 안 되고요, 우리는 연구자들이 쏟아낸 결과만 과학적인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판타지는 판타지로 남겨놔야죠. 그걸 우리가 이론과 가설이라고 합니다. 뭐 암흑물질도 그랬고, 빅뱅 이론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랬고, 그 다음에 우주의 팽창력, 뭐 그런 가설, 이론, 그 다음에 너무 우주가 팽창하다 보면 찢어질 수 있다, 공간이 찢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공간 왜곡을 통한 이 뭡니까, 순간이동 이런 거, 저기 어디입니까, 그 인터스텔라에서 나왔던 그 블랙홀로 쏙 빨려 들어갔더니 갑자기 자기 집이 나와, 이런 거 다 가설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이런 거 평평론자들이 이런 거 파고 들어가면 할 말이 없어.
일단 평평론자들 같은 경우는요, 기존의 과학을 열심히 디스합니다. 그 모순점을 찾는데 혈안이에요. 그리고 그 모순점을 찾게 되면 항상 하는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구가 평평하지. 근데 이건 완전 잘못된 논리적 접근법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접근법이에요. 자, 첫 번째로, 만약에 평평론자들이 지구에 대한, 그러니까 과학에 대한 부분을 아무리 모순을 찾는다고 해도 그 모순이 만약에 맞았다고 해도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구가 세모날지 네모날지 도넛 모양일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평평론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신뢰하고 있다면 이 점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돔 안에 있는 달과 태양은 어떻게 뱅뱅 돌 수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그 돔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리고 세 번째, 돔 주위를 돌고 있는 하늘은 도대체 어떤 원리로 도는 것인가? 그리고 그 별들은 어떻게 하늘에 박혀 있는 것인가? 자,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굳게 믿고 있는 그러한 이론이 그 의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 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죠. 세뇌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있는 정보를 그대로 필터링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게 문제라고 했죠. 지금 이 평평론의 이론이 딱 그렇습니다. 물론 평평론의 이론이 잘못됐다라고 저도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단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부터 완벽하게 이해한 후에 과학을 까든 그 밖에 다른 주장을 까든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자기들의 모순은 덮어버린 채 과학의 모순만 들추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비논리적인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러한 질문을 만약에 평평론자들한테 던져보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다 신이 만들어낸 기적이다, 인간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평론자들이 자꾸 이성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주장을 펼친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자기들도 설명할 수 없는 이론을 갖고 과학을 까고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끝으로 저는 지구가 평평한지 둥근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평평론자들이 조금 더 논리가 좀 더 힘이 실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제 그만 남의 과학 디스 그만하고,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과연 어떤 원리로 도는 거에 대해서 그걸 오히려 연구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득이 됩니다. 그게 힘이 되고요. 그게 더 다른 사람들한테 신뢰가 갈 수 있는 행동이에요. 예? 과학, 지금 현재 몇십 년 동안 쌓아놓은 과학의 정설과 여러분들이 싸운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렇게 해봐야 사람들이 믿어주지도 않고요. 자, 오늘은 평평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고로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평평한 지구를 믿는 분이시든 믿지 않는 분이시든, 결론은 지금 이 평평지구에 대한 이런 방법이나 유튜브에서 현재 열심히 여러분들의 생각을 세뇌하는 방법이나 매우 비슷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은 전혀 여과되지 않은 채 이 정보를 그대로 습득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